혹시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있으신가요? 가끔은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 말이에요. 예전엔 좋아하던 음악도 손맛이 좋다던 요리도 하나도 즐겁지 않고 심지어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느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무거움이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어떤 신호일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오늘, 즐거운 내일입니다. 오늘은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주제,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주제, 바로 노인 우울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하루와는 다릅니다. 마음이 가라앉고 감정이 무뎌지고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도 덜덜해지고 사람도 피하게 되고 어느새 세상과의 문을 조금씩 닫아가는 것. 많은 분들이 몸의 병은 바로 병원에 가시지만 마음의 병은 참고 견디면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요. 은퇴하고 나면 일터에서 느꼈던 존재감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 삶을 살아가니 집이 조용해집니다. 그나마 함께 웃고 울었던 배우자가 곁을 떠났다면 이 세상에서 말없이 혼자 남겨진 느낌이 더욱 깊어지죠. 여러분,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부르는 강력한 환경적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의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그림자 속에 살고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고 넘기시죠. 문제는 그렇게 방치할 경우 몸의 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변화 느껴보셨나요? 아무리 자도 피곤한 아침, 입맛이 뚝 떨어져서 밥 먹는 게 힘들고 누가 전화해도 귀찮고 괜히 짜증이 많아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심지어 내가 나 같지 않다는 느낌.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은 치매보다도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이 단순히 기분만이 아니라 두뇌 기능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 어느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사고력 둔화 등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우울증이 심화되면 실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고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 가족과 소통도 줄고 식사도 건너뛰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그러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20에서 25%는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단받고 치료받는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가 나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며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예방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기 인식과 작은 실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먹고 치료받는 것 말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말 작은 실천 하나로 우리의 마음은 놀랍게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단 하루, 단 10분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도 몸처럼 작은 움직임부터 살아나는 법입니다. 운동도 처음에는 5분 걷는 것조차 힘들지만 며칠 지나면 어느새 그 5분이 기다려지고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지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매일 아주 작은 루틴 하나만 지켜도 조용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괜찮지?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그럼 지금부터 그 하루 10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쉽고 따라하기 편한 것들로만 준비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일, 그저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얼굴에 쬐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허리를 쭉 펴고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면서 온몸을 기지개처럼 늘려보세요. 단 1분 그 동작만 해도 뇌에 나는 지금 깨어있다, 살아있다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햇살은 우울감을 줄여주는 자연의 약이에요. 그 다음은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햇볕이 따뜻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셨다, 아들이 전화해줬다,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항생제라고 해요. 우울한 감정은 우리를 어둠 쪽으로 끌고 가지만 감사는 자꾸 빛을 찾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는 자연 속에서 5분 걷기. 공원이 멀다면 집 근처 골목도 좋아요. 햇살 있는 시간 한 번만 나가보세요. 나무를 보며 걷고 바람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 얼굴도 슬쩍 보면서 세상과의 연결을 느껴보세요. 걷는다는 건 단순히 운동이 아니에요. 멈춰있던 감정을 움직임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돼요. 답답했던 마음도 조금은 풀어지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도 빼놓을 수 없죠. 예전 추억이 담긴 음악, 좋아하던 가수의 노래 한 곡만 틀어보세요. 그 순간 감정이 살아납니다.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니면 좋아하는 허브티 향기, 라벤더나 오렌지 같은 방향제를 맡아보세요. 향기는 뇌의 감정 중추를 자극해서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하기도 중요해요. 편안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걸 3에서 5분 정도 반복해 보세요. 지금 이 숨결에 집중하자. 내 숨소리가 내 마음을 다독인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명상이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숨을 바라보는 시간, 그 자체가 명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보내기. 친구, 가족, 지인 누구든 괜찮아요. 단 한 줄 문자라도 괜찮아요. 잘 지내시죠? 오늘은 날이 좋아요. 이 짧은 안부가 관계를 이어주고 무너진 사회적 연결을 되살려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답장이 왔을 때의 마음,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마음 끌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단 10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고 이게 뭐 도움이 되나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만 지나보세요. 분명 느껴집니다. 마음이 조금은 덜 무겁고 하루가 좀 더 가볍게 느껴지고 기분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요.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는 이 10분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서서히 바꿔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작은 실천 하나가 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방법들이 잘 실천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그런 날도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냥 모든 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럴 땐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힘들다면 주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지역보건소의 프로그램도, 가까운 복지관의 강좌도 우리 모두를 위한 자원입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돌볼 줄 아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작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골라보세요.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기, 따뜻한 차를 마시며 심호흡하기, 감사한 일 하나 적어보기, 그리고 그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살릴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